자, 이번 시간에 전솔로 파트를 끝을 낼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옥측 전솔로와 옥상 전솔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옥측 전솔로와 옥상 전솔로가 뭘까요? 옥이 뭐예요? 옥. 가옥할 때 그 옥입니다. 즉,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측 전솔로는 제가 집을 그려놨죠. 집 옆을 지나가는 전선을 뜻하는 거고, 옥상 전선로는 집 위를 지나가는 전선로를 뜻하는 겁니다. 네, 각각의 시설 조항들, 시설 규정들이 있는데, 자, 옥측 전선로의 경우는요, 저압, 고압, 특고압,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옥상 전선로 역시도 저압일 때, 고압일 때, 특고압일 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시면은 요 파트는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옥측 전선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측 전선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집 옆에다가 전선을 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판서를 할 건데 저압인 경우입니다. 옥측 전선로에서 자, 저압인 경우. 자, 얘네들 공사할 때요. 저압인 경우에는요. 어떤 공사를 통해 시설을 하냐면 자, 애자 공사에 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합성 수지관 공사로 어떻게 한다? 네, 공사를 합니다. 또 금속관 공사. 자, 그리고 버스덕트 공사. 마지막으로 케이블 공사를 합니다. 자, 이 5개를 기억하는 것보다 저 저업에서 이러한 공사들을 해요. 5개를 하는데 여기서 3개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자, 금속관 공사, 벅스더트 공사, 케이블 공사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만약 이 집이요, 목조 건축물이라면, 즉, 나무로 만든 건축물이라면은, 자, 금속관 공사, 버스더트 공사, 케이블 공사로 시설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자, 만약 목조 건축물이라면, 자, 시설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속관 공사, 버스덕트 공사, 케이블 공사 요 3개를 반드시 암기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 요즘에 보면 롤이라던가 배틀그라운드라던가 뭐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하시던데 자, 이러한 게임들의 특징이 뭔가요? 함께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성이 김씨인 친구 한 명쯤은 있죠. 성이 김씨인 친구 한 명쯤은 있죠. 강사님, 저는 친구가 없는데요. 음, 자, 어쨌든 간에 자,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뭐 이따 생각 없으면 이따 생각하세요. 자, 그럼 그 김씨 성을 가진 친구가 캐리를 하는 겁니다. 캐리를. 그 덕분에 우리가 버스를 탄 거예요. 뭐라고요? 김캐리 덕 버스. 김캐리 덕 버스. 자, 김씨성을 가진 친구가 캐리한 덕분에 우리가 버스를 탔다. 김캐리 덕 버스. 김이 뭐예요? 금속관공사. 캐리 케이블 공사. 덕트 버스. 버스 덕트 공사. 강상님, 이 너무 억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강의 준비하는데 5시간 걸렸는데 4시간 반을 이걸 생각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뭐 KC 원문 보는 게 더 쉬울 정도예요. 뭐 어쨌든 간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저합은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합 끝났으니까 고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합은 파란색으로 제가 판서를 할게요. 자, 고합입니다. 자, 고합은 별거 없고요. 이 친구는요, 케이블 공사를 합니다. 뭐요? 이 친구는 무슨 공사를 한다고요?
K2불 공사를 합니다. K2불 공사를 합니다. 아니 강사님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K2불 공사인데 숫자 2를 적으세요. 재미없어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숫자 2라고 했겠어요. K2불 공사의 지지점 간격이 얼마다? 2m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K2불 공사의 지지점 간격이 2m다. 자,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CF. 자, 캡타이어 케이블 U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 얘가 나오면은 얘는 몇 미터다? 1m다. 1m다. 지지점 간의 간격이 1m다. 네, 고합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특고합입니다. 자, 그 다음은 특고합입니다. 자, 특고합은 빨간색으로 제가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합 별거 없어요. 특고합. 자, 옥측 전솔로의 특고합은요. 얘는 최대 전압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다? 얘는 100kV가 뭐가 돼요?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kV, 말이 안 나와. 100kV를 넘으면 시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100kV 이하에서만 시설이 가능하다. 까지 가지고 가시면은 자, 옥측 전솔로는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옥상 전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전솔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시설을 했어요? 네, 당연히 집 위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저압, 고압, 측고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판서를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의 지지점 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지지점 간 이격거리는 몇 미터냐면은요. 자, 15m가 됩니다. 15m.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몇 미터? 15m가 됩니다. 자, 그리고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도 나와요. 조영제가 뭐예요? 조영제가.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영제는요, 뭐 벽, 천장, 지붕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랑 거리겠어요? 당연히 옥상이기 때문에 이 지붕이 조영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와의 이격거리가 몇 미터가 된다? 2m가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와의 이격거리가 2m가 된다.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옥상 전선로 저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굵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굵기가 얼마다? 2.6m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압은요, 2.6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외운다? 절인 6,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고압입니다. 이제 고압은요, 뭐 별 내용 없어요. 고압은 여러분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특고. 자, 특고는 뭘까요? 자, 옥상 전선로는요, 특고압에서는요, 시설이 안 돼요. 시설 불가능. 아시겠죠? 이제 고압은 시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별 내용이 없어서 제가 판서를 안 한 거지. 특고는 뭐다? 시설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야, 전선이 있네. 근데 그게 특고압이야. 기분이 어떻겠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안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 다음은 또 자잘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도 전류입니다. 자, 유도 전류는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전력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전력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될 건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기 자기약 시간 때 배웠겠지만, 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자기장이 발생해요. 이 자기장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지나가다 뭐 전화선, 안테나선 이런 데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상시 정전 유도작용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쨌건 간에 이런 유도작용으로 인해서 유도전류가 생기는데 그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만약 길이가 12km예요. 그러면은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를 넘으면 안 돼요. 유도전류가. 40km마다 유도전류가 3마이크로암페어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도전류 많으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요? 12km마다 유도전류가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2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12km가 나오면 뭐가요?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40km가 나오면 3이 답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간간히 나옵니다. 특고 가공 전선과 지지물이 뭐예요? 뭐 철탑, 전주 이런 애들이죠. 얘네들 사이에 이격거리도 많이 묻는데 실제 표가 엄청 많은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만. 자, 15kV 이상 25kV 미만은 20cm를 띄웁니다. 60kV 이상 70kV 미만은 40cm를 띄웁니다. 자, 우리가 15kV 이상 25kV 미만의 대표적인 공칭전압이 얼마야? 22.9가 나오면 22.9kV. 자, 60kV 이상 70kV 미만의 대표적인 공칭전압은 우리가 66kV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실제 22.9kV일 때 특고 가공 전선과 지지물의 이격거리를 물을 거고요. 66kV일 때 특고 가공 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를 물을 겁니다. 그래서 22.9가 나오면 20cm고 66이 나오면 40cm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22.9kV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22.9 2죠. 그래서 20cm 바로 찍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지물의 종류입니다. 얘는 책 보시면 뭐 직선형, 각도형, 인유형, 내장형, 보강형 뭐 엄청 많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내장형만 일단 기억하십니다. 내장형은 뭐예요? 내가 인내할 때 그 내자가 되는 거예요. 장은요, 길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간 배웠죠? 경간 배웠을 겁니다. 철탑과 철탑 사이의 거리를 경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간이 길 때, 경간의 차가 클 때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내장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긴 거리에도. 그래서 내장형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나요? 전선물, 지지물 양쪽 경간이 클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장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도 나옵니다. 영어 약호로 알파벳 E가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각도형, 뭐 직선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각도를 물을 겁니다. 무조건 몇 도? 3도. 무조건 몇 도? 3도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철탑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 되어 있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한 개를 시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철탑이 막 몇백 개가 있을 건데 적어도 10기 이하마다는 어떤 걸 설치해 줘야 된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한 개를 반드시 시설해 줘야 된다. 시험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시험에는 10기 이하,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10기 이하,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한 개를 시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은 특고 가공 전선로의 시가지 시설입니다. 이 파트에서 포인트는 뭐다? 시가지 시설입니다. 뭐라고요? 시가지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경간입니다. 자, 우리 시가지에서 경간 뭐였어요? 아니, 강사님, 뭐, 처음 가르쳐드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경간 다시 보고 오세요. 제가 설명 드렸던 거야? 안 드렸던 거예요? 드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지하시고 요 표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왜 정지 안 하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지하세요. 정지를 안 하시면 바로 이제 광고를 넣도록 할게요. 예, 광고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돈 벌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듣는다고 60점 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능동적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가지 A종에서는 경간 몇 미터? 75m입니다. B종은 몇 미터예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2 하면 몇 미터? 자, 150m가 됩니다. 철탑은 쉽다 했잖아요. 전부 다 400이다. 표준경각만 600이고 전부 다 400이다. 자, 400m가 됩니다. 자, 요까지만 하셨어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적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에게는 기립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다? 자, 시가지는요. 제가 여기 A종만, 목주 어디 갔어? 목주 안 적고 A종만 적은 이유가 있죠. 자, 시가지는요. 목주를 안 씁니다. 목주 쓰면 위험해요. 자, 그 다음. 자, 철탑 400m에서 예외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만약 전선 상호 간격이 4m 미만이라면 너무 가까워.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250m 해준다.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전선
굵기입니다. 특고 가공 전선로 시가지의 전선 굵기인데, 자, 요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전선 굵기가 어떻게 됐어요? 100kV가 기준이었죠. 100kV보다 작으면은 굵기도 100보다 작은 55가 되는 거고, 100kV보다 높으면 굵기도 100보다 높은 150이 된다 했죠. 똑같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는요, 100kV 미만이라면 55 제곱 밀리미터가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S펜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자, 100kV보다 높다면, 이상이 된다면 150 밀리미터 제곱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전선 지표상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지에서 전선을 몇 미터 이격을 해야 되냐? 지표로부터 몇 미터 높이에 시설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뭐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시가지라고요. 뭐라고요? 시가지라고요. 시가지라 했어요. 시가지라 했습니다. 잘 보면 이 시로 안 보여요. 10으로 보여요. 예? 10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야, 이게 뭐야? 자, 그러면은 10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을 적어줘요. 10을. 자, 제가 짝수면은 0.12n을 더하고 홀수면은 0.15n을 더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0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죠. 따라서 0.12n을 더합니다. 이게 뭐다?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때 n을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n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압이 있어요. 구하고 싶은 전압, 구전이라고 해볼게요. 구하고 싶은 전압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기준 전압이 있어요. 기준 전압. 얘네들을 어떻게 준다? 뺀 다음에 뭐로 나눠준다? 10으로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가지에서 이 기준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요. 이 기준 전압이 35kV가 됩니다. 35kV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추를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지금 이 공식은 35kV보다 당연히 높은 곳에서 쓰게 되겠죠. 그럼 35kV보다 낮았을 때 시가지에서 전선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요? 10m가 되겠죠, 당연히. 10m가 되는데 35kV 넘으니까 10보다 조금 더 가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0.12n을 가산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35kV보다 35kV 이하면은요, 몇 미터라고요? 10m라고요. 시가지니까 10m라고요. 35kV를 초과하면은 당연히 10m보다 더 가산을 해야 되는데 10은 짝수니까 0.12n을 어떻게 해준다? 가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35kV 이하면 무조건 10m가 맞는데 만약 문제에서 절연전선이 나옵니다. 절연전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절연전선은 안전하니까 얘는 8m만 띄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22.9kV 시가지 시설 시 전선의 높이는 몇 미터예요? 22.9kV는 35kV보다 낮기 때문에 몇 미터다? 10m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답은 뭐예요? 10m죠. 자, 그런데 같은 문제인데 뒤에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만약 특고 절연전선이다. 자, 그럼 요 문제의 답은 뭐가 돼요? 요 문제의 답은 8m가 되겠죠. 아시겠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잖아요. 그러면 35kV 초과인 경우에도 만약 특고 절연전선을 쓴다면 8 플러스 0.12n 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자, 요 조건은 뭐다? 무조건 35kV 이하에서만 해당되는 조건이고 35kV 초과를 하면요. 그냥 10 플러스 0.12n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시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친구는 22.9kV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중접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중접지. 다중접지가 뭐예요? 그냥 접지가 아니라 다중접지는 뭐예요? 다중인격이 뭐예요? 인격이 여러 개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얘도 접지가 여러 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그림을 좀 귀여운 걸 그려왔죠. 저 Y결선이고 중성점 접지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성점 접지를 했는데요.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했죠. 여러 개 연결을 해서. 이게 뭐예요? 다중접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해서 접지를 했습니다. 이게 다중접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25kV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압을 15kV 이하와 25kV 이하, 자,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나눕니다. 자, 그리고 자, 각 대지점의 대지 저항. 자, 판서를 잘못했죠. 대지점이 아니라 접지점입니다. 각 접지점의 대지 저항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얘 접지점 하나, 얘 접지점 하나에 대지 저항 값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15kV 이하든지 25kV 이하든지 얘는 무조건 300ohm이 됩니다. 300ohm. 300ohm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km의 합성 저항이에요. 뭐라고요? 합성 저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겠다? 합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를 잘 보시면은요, 밑에는 접지되어 있으니까 전이가 다 동일하죠. 그래서 얘네들 그냥 한 회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회로로. 이렇게 한 회로로 볼 수가 있어. 딱 보시면은 회로가 이렇게 폐회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항이 지금 무슨 연결이에요? 저항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 저항이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저항이 줄어드는 거 맞나요? 2옴과 2옴이 병렬 연결이에요. 그럼 답이 뭐예요? 1옴이 되는 거죠. 1억 옴과 2옴과 병렬 연결이요. 그러면 결과값이 뭐예요? 합성 저항값은 얼마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옴보다 작아져요. 뭐라고? 2옴보다 작아져요. 자, 무조건 합성 저항을 하게 되면 작은 값보다도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15kV 이하는요 35ohm이 됩니다. 자, 25kV 이하는 자 35ohm의 반인 자 15ohm이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세요.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접지점 상호 간의 거리. 자, 얘네들 상호 간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1km 합성 저항값만 외우셨다면 쉽습니다. 자, 35ohm이었는데 공을 하나 더 붙입니다. 몇 미터? 300m가 됩니다. 자, 15ohm이었는데 공을 하나 더 붙입니다. 몇 미터? 150m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표도 가지고 가세요. 자, 그 다음은 지중전솔로입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기억하고 가세요. 지중전솔로가 뭐예요? 땅 밑에 시설되는 전솔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땅 밑에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케이블로 시설해야 됩니다. 무조건 케이블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중 전솔로 땅에 묻는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자, 요 세 개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갈게요.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자, 일단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네들을 땅에 묻어야 될 거예요. 자, 땅에 묻는데 자, 얼마나 깊이 묻어야 되냐? 자, 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직접 매설식. 뭐 이거는 지금 직접 매설식이든 관로식이든 암거식이든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중량의 우려가 있다. 중량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중전솔로 위에 뭐 차량이 많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차량이 지나가면은 당연히 중량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몇 미터를 매설해야 되냐? 최소 1미터를 매설해야 됩니다. 최소 1미터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 외에 기타. 그러니까 중량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중량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깊이 매설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0.6m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중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자, 요거는 2020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시험에 더 잘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도 잘 나왔는데. 그럼 그 전에 바뀐 숫자 뭔가요? 물으신다면 말 안 해줄 겁니다. 헷갈려요. 자, 뭐라고요? 중량의 우려가 있으면 1m, 기타의 경우 0.6m다. 반드시 가지고 갑니다. 자, 그 다음 관로식에는요, 이러한 지중암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중암을 설치할 때, 시설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조건이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지중암의 규격부터 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쁜 정육면체로 어떻게 했어요? 그림을 그려놨죠. 그 말은 이 지중암은요, 가로가요 1m고요, 세로가 1m고 높이가 1m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규격이 뭐다? 부피를 구해볼까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1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1 세제곱미터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뭐 지중암은 견고해야 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여야겠죠. 자, 그리고 지중암은요,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인물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수로가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여기서 뭐가 돼요?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인물이 어떻게 된다?
빠져나가는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뭐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이러한 통풍 장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시설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지중함의 뚜껑이 있거든요. 이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당연히 시설해야겠죠.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암거식은 여기 암거식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지중전선의 이격거리입니다. 자, 지중전선 역시도 땅 속이라 하더라도 저압, 고압, 특고압, 지중전선이 있을 것이며, 자, 그리고 지중 약전류 전선도 있을 겁니다. 땅 속에 약전류 전선, 뭐 통신선, 전화선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압고압, 특고압, 지중전선과 같이 높은 전압들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유도장애를 어디에 미칠 수가 있다? 지중 약전류 전선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지중전선로는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자, 뭐라고요? 누설 전류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방법으로 시설해야 된다. 자, 문제 뭐가 나와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자, 누설 전류 빵꾸 뚫습니다. 유도작용 빵꾸 뚫습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해요. 자, 뭐라고요? 자, 누설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해서 통신상에 장애가 주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중약전류 전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저고압 지중전선도 여기에다가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특고압 지중전선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랬을 때 지중약전류 전선과 저고압 지중전선이 몇 cm 이격해요? 30cm를 이격합니다. 자, 그리고 저고압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은 몇 cm 이격하겠어요? 얘랑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30cm를 이격시킵니다. 그리고 지중약전류 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은 몇 cm 이격시켜요? 딱 봐도 얘네들보다는 훨씬 멀리 이격을 시켜야 되니까 60cm를 이격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유독성 가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유독성 가스는 뭐예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요, 자, 특고압 지중전선가 몇 미터를 이격해야 된다? 1m를 이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그려보시면 끝이 나니까 그려보시고 넘어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특수장소입니다. 자, 특수장소 중에서 터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널은 여러분들 저압일 때, 고압일 때 두 개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저압일 때 우리가 터널 같은 경우도요, 전선을 시설할 때 애자 사용 공사를 시설합니다. 자,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저압일 때. 자, 저압일 때 여러분들은 굵기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터널에서 저압일 때 굵기. 자, 저압은 뭐가 많이 나온다고? 절인 6. 자, 그래서 2.6 mm.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의 지표면으로부터 이격거리는요 2.5m가 됩니다. 2.6과 비슷한 2.5m가 됩니다. 2.6mm와 비슷한 2.5m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고압입니다. 자, 고압 같은 경우는요 역시 애자 공사로 시설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 친구의 굵기도 결국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고압일 때 굵기는요 4mm가 됩니다. 얼마요? 4mm가 됩니다. 당연히 저압보다 굵겠죠. 4mm가 될 것이며 당연히 지표면으로부터 이격거리도 제가 일부러 화살표를 길게 그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얘보다는 당연히 크게 됩니다. 몇 미터? 3m가 됩니다. 몇 미터? 3m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다가 혼동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제가 분명히 저압의 굵기가 2.6이라고 했어요. 터널에서 저압일 때 굵기가 2.6mm다. 그런데 기출 보시면은 2.6이 아니라 2.5 제곱밀리미터다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경우는 뭐냐면요. 이러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배선 시설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이면은요. 공칭단 면적이 2.5 제곱밀리미터의 연동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서? 저압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실제 2020년도 4회차 때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압력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압력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절연내력시험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절연내력시험. 그러니까 뭐 잘 견디는지 우리가 실험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케이블이 압력에 얼마나 잘 견디냐, 뭐 이런 거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높은 압력을,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압력보다 1.5배를 가해줘요. 그래서 10분을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렇게 견디잖아요? 그럼 오케이. 최고 사용 압력에 1.25배를 줘요. 그리고 10분을 견뎌. 그럼 오케이. 이게 괜찮다. 뭐 이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만약 수압, 유압이 나왔다. 수압, 유압이 나왔다. 그러면 최고 사용 압력에 몇 배를 해줘야 된다. 1.5배를 가해서 테스트 10분을 해준다. 자, 기압이 나왔어요. 그럼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1.25배를 해주고 테스트를 10분 해줘야 된다. 이제 결론은 뭐다? 수압, 유압 나오면 1.5배, 기압 나오면 1.25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는 10분까지. 자, 그 다음 수상전솔로입니다. 요거 시험에 진짜 가끔 나오는데 일부러 넣어봤어요. 자, 수상전솔로 뭐예요? 말 그대로 물 위에 전솔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저압과 고압밖에 없어요. 자, 그래 저압에서는요, 뭘 쓴다?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을 씁니다.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였어요. 수상전솔로 저압에 쓰는 건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고압은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가공전솔로와 수상전솔로의 접속점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어쨌든 여기 보세요. 육지가 있어요. 여기 강이 있어요. 그럼 강에 우리가 전력을 보내고 싶은 거야. 강에다가 전력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육지에서부터 강까지 어떻게 해요? 전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얘를 뭐라 해요? 가공전솔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넘어갔어요. 강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수상전솔로가 됩니다. 그럼 가공전솔로에서 수상전솔로로 넘어가는 점이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접속점이라고 합니다. 접속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접속점의 높이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자, 육지의 경우는 몇 미터다? 무조건 5미터가 됩니다. 강, 즉 수상, 물의 경우에는요, 고압일 때 5m, 저압일 때 4m가 됩니다. 근데 사실 육상일 때 도로상 이외의 곳은 4m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수상전솔로 저압에서는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을 쓰고, 고압에서는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쓰고, 접속점에선 육상이면 무조건 5m, 강이면 고압일 때 5m, 저압일 때 4m 까지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사실 전솔로 파트 완전히, 이건 뭐 60점만 넘자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8, 90점도 가능하다. 그래,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